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오늘 시장 전강 후약에 조금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좀 힘을 내나 싶더니 오후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또 힘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코스피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하루 쉬고 바로 좀 빨간불을 켰다라는 거, 그리고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다행스러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심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장 전략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잘해주시는 분이죠.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조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장 초반에 비하면 좀 뒷심이 아쉽지 않았나 싶은 하루였었죠. 예, 일단 오늘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쉬어가는 건 좀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간략하게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 매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 1,200원대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1,2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매수를 좀 많이 해놨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물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차별화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IT 쪽 상당히 오늘 강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IT 부품주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선별적인 강세가 좀 나온다라는 거, 결국은 차별화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까다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종목군들은 피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지 않는 게 또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지켜봐 주시고, 이 종목별 차별화 역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여러분의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쪽에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운영,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을 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오시고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채팅방에 돈 드는 잔소리 상당히 많이 해주시던데 들어오시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주식에 있어서의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떠서 먹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뭐 종목을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안 해드리고요. 시장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 봐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가락 빨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관망하라는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어떤 방보다는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혹시 또 다른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꼭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진짜 방에 들어오시는 거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신 다음에 꼭 주식 잔소리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진짜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목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IT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돼지열병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종목들 많이 또 하락 전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차별화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포인트를 짚어보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차별화를 보게 되면 뭐 업황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차트 얘기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적으로 극과 극인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아무거나 포스코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형이고 정배열이에요.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역배열권역에 있는 상황이죠. 결국 포스코처럼 차트의 모양새가 역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주도 섹터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 다 탈락하겠죠? 그러면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다 탈락하겠죠?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 다 탈락.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정배열이죠. SK 하이닉스 정배열이에요. 그런 종목군들, 즉 반도체, IT 이쪽은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배열 후보군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도체 가격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폴더블 쪽 잘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좋은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섹터는 일단 주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게 되면 기아차가 있어요. 정배열이죠. 자동차 쪽도 여전히 괜찮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현대위아 이 친구도 정배열 초위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 섹터의 후보군이 IT 쪽과 자동차 쪽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카카오 컨텐츠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정배열권역이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정배열이에요. 결국 이들 종목군들 즉 차트를 봤을 때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 업종, 구도 섹터에 있는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게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 못 올라가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만약에 차별화가 진행되면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상에 있어서 낙폭주들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은데 차별화해서 낙폭주 매매는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꿀팁 주셨네요. 정배열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하면서 방금도 많은 종목들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또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오를만
만한 이 종목 차별화 시대에 오를 만한 종목 이야기들 많이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 종목 고민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상담은요. 문자 상담이네요. 1672님께서 남겨주신 MC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매수가는 21,150원이고 비중은 5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소폭 그래도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MC넥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이 부분 또 잘 아시잖아요. MC넥스 도와주시죠. 네.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쪽 섹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부분들은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쪽도 하지만 자동차 차량용 쪽에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쪽은 향후에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연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오늘 파트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딘? 좀 더 느린?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C넥스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결국. 그러면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 자체는 올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요. 100%가 넘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내년도에는 약 한 20% 정도 성장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적인 수준은 한 차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지금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22,000원대 돌파 시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121선에 있어서 저항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대는 한번 넘어서서 24,000원대 정도? 24,000원대 정도 때까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가 보니까 한 23,000원대 중후반이네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3,000원대 중반 정도, 23,500원에서 23,700원, 뭐 그 사이를 목표가로 놓고 그 자리대가 되게 되면 일부 좀 챙겨 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50% 비중은 사실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도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8님께서 남겨주신 GMB 코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매수가는 5,8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GMB 코리아도 바로 좀 상담 받아볼게요. 예, GMB 코리아가 자동차 부품주예요. 수소차 관련 테마로도 엮였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정배열권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역배열이에요. 그것도 완전 역배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 단가가 5,800원이에요. 5,800원인데 이게 아마 7월 달이나 뭐 요 정도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때 시기에 요 시기에 아마 이거 어느 정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일 거야 이 생각을 아마 하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좀 반등 나오게 되면 뭐 한 10% 정도 뭐 수익 내고 나오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이게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약해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20% 비중인데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GMB 코리아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역성장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 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원체 싸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그냥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전략, 그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서 바로 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손실을 크게 내기 전에 매수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000원에 20%요. 11,000원에 20%요. 네. 오늘 사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사신 건 먼저 아니고 번에, 좀 예, 되셨구나. 샀다가.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11,000원에 20% 사셨어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걸 사가지고 9,000 얼마까지 빠졌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니까 매도가 좀 알고 싶었어요. 지금 매수하신 지는 조금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두 달? 예, 두 달? 예. 그럼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어요? 아니, 먼저 분에 여기서 좀 좋다고 해서 전망이 좋다고 그래갖고, 네. 중기로 봐도 되고, 단기로 봐도 되고, 그냥, 그래, 겸사겸사 했는데, 그다음부터 많이 빠지더라고요. 대덕전자가요, 어머니. 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게요. 요즘 많이, 먼저 분에 좋다고 그래갖고,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그럼? 대충, 대충? 예. 대충 뭔데요, 어머니? 그거 뭐지? 뭐냐, PCB.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보면, 예, 자, 보세요, 어머니. 예, PCB를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이 기업 자체가.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적이 보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늘어나죠. 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성장을 할 게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예, 그럼 일단 실적은 좋아져요. 그죠? 예, 예, 그럼 일단 투자를 할 만한 이유는 생겼어요. 예. 제목 뭐 유보율이나 부채가 없어요. 이 회사는. 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예. 게다가 그렇다고. 배당까지 나오네. 3%대. 아, 어머니 혹시 적금 넣으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주식에 없죠? 다 넣어갖고요. 그 적금 해봤자 뭐 은행 1년 봤자 2.2% 나오나? 어머니? 아, 안 나오는 것 같죠? 예. 근데 얘는 3.3% 나왔어요. 배당 수익률이. 올해는 뭐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예. 올해는. 예. 그럼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뭐 빠져서 9,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예.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 까짓것이 물려고 배당 받지 뭐.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이 좋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전 괜찮다고 봐요, 어머니. 아, 그러면 중기로 볼까요? 중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왜 네. 그러냐면 5G나 휴대폰 쪽이나 이런 부분 IT 기기 쪽에 있어서의 PCB 수요는 좀 늘어날 거예요. 예, 예.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11,500원? 예. 뭐 요 언저리가 오게 되면 한번 눌릴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오늘도 며칠도 계속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전략을 만약에 어머님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면 예. 11,500원 정도 대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아, 예. 아니면 지금 이제 61선, 이 초록색이 61선이거든요.
예, 예. 아직까지 하반각이잖아요.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눌릴 거예요. 아, 눌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1,500원 정도대에서 한 절반 정도 줄여놨다가 예. 다시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 아, 그 정도 오게 되면 어머님 11,000원대니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하면 단가는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량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중기적으로 간다라면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15,000원이요? 네, 그 이상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응 방법 아주 이해가 쏙쏙 되게 잘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바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예, 네. 고려전자요. 고려전자요. 예, 아니 산업이요. 아, 고려산업이요. 사료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고려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4,945원이요. 4,945원에 혹시 비중은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10%요. 10%요. 고려산업 네. 4,945원에 10%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와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버님. 예, 고려산업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초보라 아무것도 몰라요.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셔요. 예, 그런데 저 TV 보고 그 괜찮았다고 해서 했어요. TV 보고서 괜찮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혹시 서울경제TV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경제 방송 보셨어요? 아니 다른 데서 봤는가 저는. 잔소리? 예. 제 방송? 다른 방송에서 보셨다고? 아니 다른 방송에서 봤는가 했는가 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자, 예. 아버님 고려산업이 사료 관련주예요, 그죠? 예, 사료 관련주거든요. 예, 근데 여기 그래요. 보시게 되면 이게 기본적 분석 보게 되면 여기 나와요.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이 기업이 올라간 이유가 돼지열병이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돼지열병 확진 판정 받고 이러다 보니까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버님 초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아버님은 이러한 종목은 어울리지는 않으세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게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셔갖고 조금 이렇게 먹고서 한 5%든 10%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반대로 빠졌을 경우에는 손절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 스타일 성향은 일단 대응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확 빠져버리면.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400원 이거 깨지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700원대, 4,700원에 4,800원대 올라오면 예, 저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 좀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아버님 이게 테마가 끝나잖아요. 예, 예, 테마가 끝나버리게 되면 이 상승했던 초반 자리 때까지 다시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테마주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아버님 성향이나 초보 아직까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예, 예. 대응도 잘 안 되시고 하니까 손실은 최소화해서 그냥 매도하시고 예, 다른 종목 좋은 종목군들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님께서 남겨주신 캠시스 보도록 할게요. 캠시스 2,2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지난번에도 캠시스 봐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캠시스가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바로 좀 봐주세요. 캠시스도 아마 이게 주식 잔소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캠시스가 실적 좋다, 턴어라운드 되는데 얘만 못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버티셨어요. 2,200원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전고점 자리 때 이게 지금 저항 자리 때였었어요. 이게 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그 카메라 모듈 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친구는 늦게 발동이 걸린 스타일이에요. 성향 자체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 이상 성장하고요. 내년도에도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25%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정배열 초입이에요. 정배열 초입인데 2,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약 한 20% 정도 수익 중이세요.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이렇게 해갖고 요게 깨지는 어제나 오늘 정도에는 절반 정도를 챙겨 놓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세요. 아마 빠지게 된다라면 2,500원? 2,500원에서 2,400원 정도 때까지는 아마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전략?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3,300원, 3,400원 자리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두 부류로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저점 깨면 일단 절반 챙기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3,4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시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끔 방금 전략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서울 옥션이고요. 서울 옥션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 비중은 60%고 네. 가격은 8,500원에 매입했거든요. 8,500원에 60%면 아이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예.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 좀 예. 손실이 크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옥션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죠? 예, 예. 뭐 하는 회사죠? 저기 경매하는 애죠, 미술품. 그죠? 이렇게 경매. 네. 과거에는 경매 이쪽 서울옥션에 있어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미처 이게 급하게 좀 빠지는 바람에 이게 언제 사셨나요? 6월 달에 사셨나요, 혹시? 6, 7월경에, 예, 그때쯤에. 6, 7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게 많이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와 이거 서울옥션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네.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이게 241선이거든요. 그리고 네. 초록색 선이 61선이고 그 다음에 네. 오렌지 색깔이 121선이에요. 네. 역배열이죠. 네, 맞아요. 그죠? 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예. 첫 번째는 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나는 그래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저점 자리 때는 지지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적을 보세요. 실적. 실적을 보면 실적이 작년에 88억인데 올해 예상치는 21억이에요. 그죠? 예, 예. 당기순이익이 77억인데 71억인데 올해 11억이에요. 분기 적자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진 거죠. 예. 그럴 때는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논현동에도 신축 건물을 했고 네. 그래가지고 자산이 더 증가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산 거거든요 그때. 자산 가치가 증가가 될 수 있다? 예. 그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서울옥션의 자산 가치는 주당 4,700원 정도예요. 4,800원 정도. 네. PBR 기준으로 봐도 1.7배입니다. 네. 자산 가치보다 일단 높게 평가가 되죠. 네. 자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의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포스코의 주당 자산 가치는 약 52만 7천 원입니다. 주가는 23만 원. 반도 안 되죠? 자산 가치보다. 그렇죠. 그죠? 지금의 시장은 자산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보셔야 돼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가가 18년도에 올랐을 때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중국 경매 시장인가 이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올라간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슈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적이 꺾였단 말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 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종목 교체가 좀 맞다고 봐요. 그러면 매도는 언제쯤 해야 되죠? 8,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게 30%가 조금 넘는 손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저가도 저점도 깰 수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거 6,000원대 후반? 한 7,000원 언저리? 그때부터는 조금씩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7,000원 정도? 네, 7,000원대부터 위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네. 이게 다 자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일단 비중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서울옥션 반등 시 조금씩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바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님께서 남겨주신 오픈베이스 볼게요. 자, 매수가 3,187원이고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3,280원이니까 소폭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요즘 또 워낙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오픈베이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예, 오픈베이스가 아마 이게 테마성 종목으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이게 인맥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아실 거예요. 사실 뭐 실적이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가 우와 대박이야 이것도 아니고 배당을 겁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트 대응을 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상으로만 보게 되면 차트의 모양새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매수가가 3,187원이에요. 3,187원이면 뭐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 종목이 좀 움직여 줄 수 있어 보여요. 대량 거래 터진 부분들도 그렇고 차트 돌려놓은 것도 그렇고 완전 정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3,700원대, 이 4,000원 언저리대까지 다시 한번 시도가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1선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거. 21선 이탈하면 손절하고 나오고 한번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3,000원대 후반에 4,000원대 언저리 다시 한번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좀 챙기고 나오자. 그런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주셨네요.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하시면서 3,000원대 후반에서 4,000원대 초반에 다시 좀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택 안 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저희 상담 진행되니까 조금만 더 일찍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종목 상담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주식 잔소리방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바로 입장 가능하고 많은 이야기들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또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이제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의 상당히 뜨거운데 오늘은 어떤 주제의 강의 또 준비하셨을까요? 뭐 뜨겁다기보다는 뜨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근데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3주 전부터 이제 해왔던 부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시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하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차트로 봤을 땐 역배열하지 말고 정배열권역에 있는 거,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역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BH라든가, 아니 BH가 아니죠, 네페스라든가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봤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BH라는 기업을 가지고 왜 올라가게 됐고 먼저 선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BH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외적인 얘기지만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BH는 최근에 이 과거에 찍었던 저점 자리대를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일단 뭐 종목 얘기하기 전에 뭐 BH 먼저 한번 보자고요. BH 한번 봅시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역배열인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겁나게 올랐는데, 그죠? 왜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저점 이제 안 깰 것 같아요. 저는 이 저점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이 저점 깨고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할까? 실적 한번 보세요. 올해 19년도입니다. 16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연기준으로 보자고, 연기준으로. 16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반기부터. 근데 16년도에 결산은 적자였죠?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700억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년도에 900억대 했었고, 올해 꺾였어요. 850억대로 예상치가. 근데 내년도는 사상 최고 실적 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꺾여 내려갔으니까 미리 주가는 선반영이 된 거겠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니까 먼저 선반영이 됐고, 쌍봉을 치고 나서 역성장을 했죠. 근데 올해에 다시 개선이 되고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주가는 바닥을 친 거예요. 내년 실적 좋아지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정배열 초유권역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죠. 크게 보면 이 박스겠지만 추세 하단으로 보게 된다면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네요. 정배열권역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놓고 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삼성전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를 찍고 난 이후에 반도체 가격 상승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쳤고 전고점을 넘어가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죠. 향후에 있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물론 기저효과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단 맨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지겨워서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돈도 그다지 뭐 좋은 수익을 내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푼돈 갖다가 그냥 푼돈 버는 거?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푼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고 종잣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려면 투자 마인드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IT 섹터를 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디스플레이 전공정 쪽에 있어서의 밸류 체인이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13조 투자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3조 투자는 아산 공장 LCD에서 QD로 바꾸는 그냥 그 공정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 발표를 한다고 했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2030처럼 장기적인 플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A5 라인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 크기가 A3 라인과 A4 라인 합친 것보다 커요. 근데 과연 13조로 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필요하고, QD 쪽만 하면은 안 됩니다. 중소형 투자 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이제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휴대폰 한 대가 액정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폴더블 지금 호응 되게 좋단 말이에요. 2천만 대 판매하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다시 10조 원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죠. 폴더블 반응 상당히 좋죠. 내일 미국에서 폴더블 출시하죠. 반응 겁나게 좋습니다. 찬사를 보낸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6.5세대나 6세대 중소형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Y옥타 준비해야 되겠죠. 공정 수정에 대한 부분들 보안 설계해야 되겠죠. QD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서 끝일까요? LG 쪽에서 롤러블 TV 양산한다고 합니다. 연말에. 삼성은 안 할까요? 롤러블이나 스트레처나 준비를 하겠죠. 파일럿 라인 가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투자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공정 쪽에 있어서의 투자, 그 종목군들은 삼성 쪽과 LG 빼세요. 저는 과감하게 LG 빼란 얘기 하거든요. 비아트론 이런 거 다 빼세요. 그냥 중화권과 삼성에 있는 거. 그러면 물류 설비는 SFA, 열 처리는 테라세미콘이 아니라 원익 IPS죠. ELA 장비 AP 시스템, 열 처리 원익 IPS, 노광 장비 캐논 니콘 있으니까 이런 장비들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계속 중복되져 나오죠. 그러면 원익 IPS, SFA, 그 다음에 AP 시스템, 테스, 여기에다 또 나올 수 있는 거 HB테크, 필옵틱스,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중화권하고 비슷해요. 왜 중화권이냐면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도 중국도 따라서 삼성에 발주를 해준 장비사들에게 그대로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때문에 중화권을 얘기를 한 거고, 여전히 투자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전공정 쪽은.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이 있을 거예요. 후공정 같은 경우도 많죠. 필옵틱스 있죠. 이오테크닉스, 제이스텍, 여기도 또 AP 시스템도 있네요. 거기다 이제 소재 쪽에 BH, 인터플렉스, 소재 쪽과 장비 쪽, 후공정 쪽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검사 장비에 영우, DSP까지. 왜 봐야 되느냐? 이게 다 삼성의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의 협력사이기도 하고 삼성에 투자를 하니까. 그럼 이들 기업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000원 밑에 있을 때 사시라는 얘기했었죠. 벌써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만큼 올라갔어요. AP 시스템 매수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30,000원짜리 때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이거 박스 넘어가고 있죠. 이 박스 넘어간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죠.
밑에서 사도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를. 그러니까 이게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미리 바닥권역에서. 그죠? 그럼 이제 시장은 조정을 받죠?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를 대비를 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먼저 골라놓고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미리 선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BH가 2016년도에 적자였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부터 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질 걸 아니까. 장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실적 별로예요. 올해 실적 3분기 아마 HB테크놀로지 적자 나올걸요? 근데 안 빠져요. 왜? 내년도에 좋아질 거니까. 그 기대감이 하반기 때부터 작용을 해 나간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를 한다라면 IT 섹터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필승코리아 펀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 IT 소재 장비 부품이잖아요. 그런 걸 포커스로 맞춰 놓게 본다라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장비사들 이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제가 차별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올 수도 있다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배열권역에 있죠. 근데 IT 장비 쪽, 부품 쪽 같은 섹터죠. 이들도 정배열이죠. 그럼 얘네들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얘네들만. 뭐죠? 대지열병, 대북. 요거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특히나 대북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빼야 돼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를 본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적으로 본다라면 성장을 하는 섹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열띤 강의,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3주 동안 이 얘기 계속 강조해 주신 게 IT, 특히 중소업 부품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켜보고 오늘 특히 말씀해 주셨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차별화 관련된 얘기 해주시면서 IT 관련 섹터에 대한 강조성을 계속해서 좀 주셨는데 아까 전에도 종목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 지금 혹시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는 못 하고요. 그다음 네. 사실 이게 종목 자체가요. 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그 과거에 2016년도에 삼성이 중소형 패널 투자를 했을 때에 그들 종목들이 전부 다 발주를 받아 수주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QD를 해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 장비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면적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국산화, 장비 국산화 부분들 때문에 LG향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마 그 수주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야스라든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그 증착기 부분들은 일본의 그 캐논 도끼사에서 증착기를 거의 대부분 다 독점이에요. 근데 LG 쪽은 선익 시스템이 전담을 하거든요, 증착기를. 근데 이걸 지금 이제 테스트용으로 어느 정도 일단 그 발주를 했어요, 삼성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 A5 라인까지는 아마 그 선택이 돼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되는 것보다 그냥 뭐 파일럿 형태의 그런 장비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도끼를 대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다 중요해요. 다. 다만 구분해야 될 건 삼성이냐 LG냐. 저는 LG 안 봐요. LG 안 보니까 LG 빼고 삼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중국.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들 위주로만 보면 된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IT, 특히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삼성향, 그리고 중국 관련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종목들 다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잘 갑니다. 네페스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또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을 꼭 눌러서 주식 잔소리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채팅방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